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지. 과연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 정말 높은 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낮은 데를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인 것 같아요. 내가 내 것으로 내 힘을 활용해서 또 다른 내 것을 만들겠다. 내 성과를 내겠다. 라는 그래요. 일종의 그 DIY 정신이 저한테 좀 디폴트로 깔려 있습니다. 그냥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면 전형적인 인디충 마인드예요. 저기 뭐 대형 소속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키는 거 하면서 이제 지원 받고 그리고 투자금 회수할 때까지 그거 갚으면서 그 수익금 그 갚으면서 살고 그거 다 되고 나서 정산 받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생이 좀 야인인 겁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아이돌들을 부러워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저렇게 회사에서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냥 그 회사에서 데뷔하기만 해도 성과를 내는 거, 기본적인 인지도를 깔고 가는 거 당연히 너무 부럽지.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감수한 게 뭐예요? 낙오될 수 있는 확률을 감수했고 진짜 뭐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뭐 10몇 년 연습생 생활을 견뎌야 했고 그러면서도 데뷔조에서 탈락할 수 있을까 말까 걱정해야 되는 데다가 빡빡한 자기관리가 강요가 되죠.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제가 애초에 이 개인 방송을 켠 이유가 뭐냐? 처음에는 해설이나 아나운서 쪽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어라? 이런 거 하려면은 학원 몇 년 다니고 저기 길바닥에서 진짜 뭐 관심도 없는 행사 돌면서 몇 년씩 커리어 쌓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도달하고 나면은 나는 40, 50이겠네? 싫어. 나는 당장 내가 들고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당장 내가 해서 1초 1초마다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걸 할 거야. 그게 이제 저희 그 인디충 마인드고 그래서 제가 태생적으로 야인이라는 거기도 합니다.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야. 물론 미래를 내다보고 하기는 하지. 근데 나는 내가 말하는 미래는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에요. 정말 커다란 목표, 결국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이상향은 있지만 내가 밟을 그 다음 스텝만 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임기응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내 방식대로 살아남는 노하우는 제법 있는 편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베테랑이야. 근데 그치. 근데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이제 열심히 이제 탑승 수속을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보다 빠르게 갈 수 있을 것이냐? 글쎄.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 나는 봉준호는 절대 못 되고 잘 돼도 최대한 잘 돼야 박찬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비슷한 뉘앙스예요. 이게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어디가 어디냐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거야. 나는 어디까지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저한테 더 중요합니다. 노래를 낼 때도 사실 차트인을 하고 싶으면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머니코드라는 건 진짜 이제는 작곡의 지읒자도 모르는 저도 알 수 있을 정도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캐치하는 게 요즘에 그 AI 기술자들이고 근데 싫어. 나는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낼 거야. 약간 그 마인드죠. 맞아. 그래서 제가 애초에 제 직업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 잘하는 걸 하세요.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상업적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너무 비인간적이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몸담은 업계에 대한 사랑은 진심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그 타이틀을 달고 성공하고 싶은 거고 그러려면은 냉정해져야 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정해지는 겁니다. 그쵸? 내 방식대로 되는 데까지 증명하겠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레스트를 못 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면 그게 내 능력인 거야. 내가 이제 저기 에베레스트는 고사하고 뭐 북한산 오르고 끝났다고 한들 그러면 그게 내 그릇인 거야. 내 그릇을 깨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게 사실 잘 상상이 안 되는 게 좀 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메탈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멜론 차트 1위 하려면 트로트 해야지. 만약에 음악적으로 좀 잘 되고 싶다고 하면은 뭐 요즘은 사실 장르로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케이팝 비스무리한 거 하긴 해야겠지. 근데 싫어. 나는 뉴메탈 하면서 이걸로 이제 차트인 턱걸이까지 해보는 꿈은 꿔봅니다. 근데 차트인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내가 이걸로 해서 나는 유료 관객 500석을 채우는 게 내 약간 꿈이야. 난 그렇게까지는 해보고 싶어. 그냥 어떻게 본다고 하면 나는 이제
그 슈퍼스타가 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제 얘기하는 평소에 계속 얘기해왔던 저와 언어가 통하는 사람, 나와 이제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 또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랑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솔직히 예전에 어떤 특히나 힙합 아티스트들이 자기 동네 죽어도 안 떠나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장르만 하는 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 정도 실력이면은 조금 트렌디한 것만 하면은 바로 날아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심지어 히트곡을 내고 나서 아니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면서 언더그라운드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삶으로서 그 음악을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야.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이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게 목표였던 거야. 저 또한 같습니다. 연기하면서 살 생각 없어. 나는 나로 살 거야. 글쎄 이거를 뭐 좀 시니컬하게 말하면은 아니 뭐 네가 그런 정해져 있는 흥행 공식대로 간다고 해서 네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있고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 이거를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는 게 무서워서 그 어떤 것도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길을 간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저것도 틀린 말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처음에 야인이 되기로 선택했던 게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더라도 내 자리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분명히 있었어. 난 인정해. 그런데 살아보니까 난 이 삶이 너무 자부심이 생기는 거야. 그치?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그 사회와 또는 그런 방식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생각보다 판단 기준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미학, 전통적인 도덕관념, 전통적인 성공 기준, 전통적인 귀천,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사실 부담감? 어떤 거부감이 덜한 거는 제가 야인인 주제에 저런 전통적인 기준에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처럼 살면요 보통 패시브가 뭐냐면 문신 좀 있고요, 좀 체중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래 장발 정도는 좀 포함이 되겠다. 근데 염색도 안 하죠. 쌍욕도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 게 쌍욕은 안 하지. 드립성으로 욕을 좀 할지언정. 그리고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책임을 엄청 중요시하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방송하면서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개인 방송인한테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없다. 꿈 깨라. 인방충은 평생 인방충이다. 나는 알아. 난 그것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의 사회적인 도덕 기준을 잘 알고 그거를 존중하고 또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유롭되 규범 안에 사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존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자유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프로게이머 페이커가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말을 조심해서 하고 또 외적인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또 자기 그 일에 충실함으로써 그리고 논란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프로게이머라는 나 자신이 이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저 또한 그래요. 제가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에 더 잘 맞춰서 내가 망난이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이다라는 것을 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래서 참 제가 이래서 오히려 조금 붕 뜨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는 자유인 중에서는 되게 꼰대인 편이고요. 정상인 중에서는 너무 자유로운 편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회색 인간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저는 실제로 그 회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버지도 퇴사하고 이혼하고 할 때 일부러 세차도 더 자주 하고 옷이랑 스타일 더 챙기신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한 겁니다. 맞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기 마음대로만 하면 방종이라고 볼 수 있다. 맞아. 자유롭기 위해서 더 기준에 충실하는 거야. 저 사람이 선택한 거구나 라고 보일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원래 꺼내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과부하, 냉각, 그리고 변신이죠.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뭔가 운동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근데 맞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치? 점진적 과부하, 휴식, 성장.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다채로운 기능성을 넣은 느낌이죠. 제가 향상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나는 오히려 자기가 하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자기의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거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오히려 나는 더 대부분의 사람들, 더 대부분의 우리네는 성장을 해야만 현상 유지가 간신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감가상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제가 돈 모으면서 살기에는 그냥 얌전히 방송하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반쯤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그냥 저기 춘천 어디 자취방에 처박혀가지고 방송만 하고 살면은 진짜 한 달에 농담 안 하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세이브하고 살 수 있다. 진짜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 벌어들이는 돈의 차익을 빼면은 저거보단 적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적어도 300은 아껴. 내 생각은 그거야. 근데 저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치. 저럴 거면 왜 삼?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게 나로서 잘 사는 방법인가? 그게 재밌을까? 그렇게 하다 죽으면 좋은 인생인가? 저는 이제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가치 있는 삶의 기준이 저한텐 항상 그런 것 같아. 그대로 죽어도 후회가 없겠느냐? 너가 돌이켜봤을 때 뿌듯한 삶이었느냐? 너의 인생은 꽉 차 있었느냐? 그치. 지금 죽었을 때 묘비에 뭐라고 쓸 것 같으냐? 묘비? 내가 지금 묘비에 쓴다고 하면은 참 열심히도 살았다, 많이 사랑했다 라고 쓸 것 같네요. 저는 나는 내 묘비에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쓸 듯.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향상심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오랜 시간 해왔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에게 더 많은 미션을 주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내가 열심히 살기 싫다는 뜻은 아니야.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고 저도 제법 잠 줄여가면서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뚜렷한 성과를 낸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만큼 하고는 있어. 근데 다만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당장 이제 빠르게 환전 가능한 노력들을 하고 싶은 것 뿐이지. 그렇지. 노력하기 싫었으면 이제 공간에다도 돈 안 썼지. 그 돈이면 대출 끼고 집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딱 이어지는 얘기지. 이렇게 살짝 과부하되어 있는 상태가 좋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잠 푹 자면서 이제 냉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좀 끌어올리는 거지. 근데 변신,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걸로 성과를 낸다는 거는 이 과부하와 냉각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변신은 뭐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갑니다.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인가? 내가 할 줄 아는 것만큼 밖에 성과를 못 낸다는 뜻 아닌가? 근데 나는 현재 내 생활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데? 나는 더 잘 나가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부터 인디충들의 그 모순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다며, 인기 많아지고 싶다며, 또 팬들 많이 만들고 싶다며. 그러면 너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그 음악으로 10년째 해왔는데 홍대 50석짜리 공연장을 못 벗어나면 그냥 네 음악이 그 정도 수준인 거 아니야? 맞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기로에 갈립니다. 그래서 인디 아티스트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뒤늦게나마 대중성에 굴복하는 사람과 더 다양한 무기를 챙겨서 특이점을 돌파하는 사람. 제가 어느 쪽이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쪽이 훨씬 쉬운 길이긴 해요. 구릴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노선 바꾼 뱀새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진짜 어떻게 그런 용어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전에만 해도 뭐 그냥 발라드 랩이라는 그래도 비교적 그 중립적인 비하 용어가 있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조금 중간 지대가 또 있기는 해. 자기만의 대중적인 코드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이게 약간 놀아줘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성에 굴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와서는 놀아줘는 놀아줘야. 놀아줘 본인의 코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놀아줘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통했던 게 이제 산이를 비롯해가지고 그 숱한 발라드 래퍼들이었고, 그리고 더 다양한 무기를 챙겨서 특이점을 돌파하는 사람, 난 저게 제이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이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힙합 잘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제이통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음원 그 수익 분배율 좆같다. 나는 음원 사이트에서 내 소중한 음원 유통 안 한다. 내 사이트 만들어서 내 굿즈랑 내 음원 여기서만 팔 거다. 이런 양반이었습니다. 결국 힙합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름 알리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님? 그게 약간 같으면서 달라요. 왜냐면 제이통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인디 레벨을 넘어섰거든. 그 특이점을 넘어선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대중성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겁나는 그 인디 레벨을 벗어났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제이통은 저 특이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저렇게 해가지고 제이통이 초반에 한국 힙합 슈퍼루키로 불리다가 갑자기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솔방울 수집하고 막 그러고 살길래 얘는 뭐 어떻게 살라 그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띠용 폐관 수련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그 만들어내고 부산 거점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을 딱 짱짱하게 만드니까 사실 대중적인 성적이 전무한데도 쇼미더머니에서 오히려 먼저 모셔갔어요. 쇼미더머니 까고 그랬던 사람을. 보통 쇼미더머니 까다가 쇼미더머니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쇼미더머니 까는 거 안티 쇼미더머니를 자기 포지션으로 가져가다가 그래도 약간 또 인기가 궁하고 그러니까 참가자로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이통은 달랐어요. 본인이 뽑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통에 대해서 제이통이 누구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왜냐면 자기의 철저한 지역 기반 지지층과 그 특유의 멋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했고 그래서 먼저 대기업에서 지폐를 들고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됐거든. 이게 특이점입니다. 결국 대중적으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돈 버는 거지 결국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선 돈을 벌어야 됨 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냥 저게 약간 그거거든. 야, 음악은 대학 가서 해. 미술은 취직하고 돈 벌어서 해. 글은 은퇴하고 나서 시간 많을 때 해. 그렇게 될 것 같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대중적인 타협이라는 게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면 저렇게 살게 돼버렸거든. 생존이라는 우선순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모습을 최후순위로 내리는 게 버릇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충분히 궤도에 오르고 나서도 생존이 우선순위가 돼버려요. 저거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다. 아, 히트곡 내고 어떻게든 사랑받으면 그때부터 자기 음악하면 되지. 내가 저런 케이스 진짜 본 거 손에 꼽아요. 왜? 히트곡을 냈으면 그 히트곡을 낸 공식대로 노래를 낼 수밖에 없게 돼. 왜? 그게 자기가 그렇게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방식이거든. 그치? 인기에도 책임이 따르거든. 그치? 바로 얘기 나오거든. 스타일 왜 바꿈? 그 대단한 싸이도 강남스타일 내고 나서 강남스타일에 잡아먹혔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노래로 그런 성과를 이미 한국에서는 공연 무대 다 잡아먹던 사람이. 그래, 이승환이 왜 락을 하니까 팬들이 떠났겠어요. 그치? 먹고사니즘에 매몰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요, 삶을 일부로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업으로서 음악을 삼아버린 사람은 다시 그 음악을 자기 삶으로 돌려놓지 못해요. 왜냐면 보이거든.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태양 2집에 그 Love You to Death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태양이 가장 그 지향하던 방향의 노래예요. 그런데 태양이 그런 노래로만 꽉 찬 앨범을 낼 수 있을까? 못 내. 왜냐면 아이돌의 성공 공식을 이미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태양이 아마 혼자서 DIY로 성장한 인디 아티스트였다면 그게 됐을 수도 있어. 지금은 안 돼. 대중적인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운이 좋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이랑 빌보드가 감성이 다른 되게 큰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빌보드에서는 소수의 팝스타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래 그런 장르 음악 하던 사람들이 흐름에 맞아가지고 떴다가 유행 지나가도 그냥 자기 음악 계속해요. 장르를 잘 안 바꿉니다. 근데 한국은 모두가 팝스타처럼 굴어요. 여러분, 힙합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릴웨인이 갑자기 그 컨트리를 하지 않아요. 릴웨인이 중간에 락을 했던 거는 그냥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컨트리가 유행하잖아요. 컨트리가 유행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는 컨트리 가수들이 컨트리 안 버릴까?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활 방식이거든. 근데 맞아요. 한국 봐봐. 한국은 최적화의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환희도 트로트 부르더라. 그리고 원래 이제 단단하게 랩하던 사람들도 다 멜로디 랩하고 하이퍼팝 건드리고 그러잖아. 맞아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 왜냐면은 저쪽이 저럴 수 있는 건 그만한 장르 시장이 있어서야. 쟤네는 그렇게 힙합을, 컨트리를 자기 생활의 일부로 삼는 인구수가 차고 넘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한국에 메탈 씬이 있나? 한국에 펑크 씬이 있나? 나는 힙합 씬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심지어 어쨌든 간에 그 국민 장르라고 생각했던 발라드조차도 외면을 받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근데 뭘 믿고 자기 음악을 하겠어. 근데 그럼에도 단순히 한 관객으로서 이제 봤을 때는 멋이 없긴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오히려 방송국의 힘이 약해지고 취향이 파편화되면서 조금씩 탈출구가 보이고 있어요. 비프리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제이통도 그랬고 또 실리카겔도 그렇고 너드 커넥션도 그렇고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감성대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조금 씁쓸한 거는 할로로를 비롯해서
여러 인디 아티스트들이 성공하는 그 방향성이 약간 케이팝 아이돌의 인디 아티스트 버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하하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픽하는 가수들이 인디 감성 첨가된 아이돌 느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긴 하다는 거야. 진짜 너무 대표적인 게 할로로지. 근데 저거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을 정도야. 워낙에 이제 어떤 그 씬이라는 게 괴멸적이었던 바닥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 얘기를 꺼냈던 이유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회색 음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딥한 음악을 할 겁니다. 근데 이번 앨범은 진짜 회색 그 자체예요. 근데 다음 앨범 이미 한두 곡 정도는 스케치를 해놨거든요. 다음 앨범은 파티락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것들은 하겠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대중적으로 난 나아갈 거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변할 겁니다.